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 이슈 추적 특집 방송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화사를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3월 달성군 쌍계리 사저 입지 이후에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제외하면 공식적으로 행보를 보인 것은 처음인데요. 스픽스 대구가 오늘 동화사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생생한 취재 현장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추적 특집 방송 오늘 최정한 편집인 그리고 백경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군 사저 입지 이후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공개 행보를 네. 했습니다. 동화사 방문이 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시청 기자실에 연락을 했고,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부랴부랴 알고 현장에 갔었는데,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방문한 건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이 그 사저 입주 이후에 예. 전혀 공개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고, 이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만났다는 사람조차도 없었으니까 대통령의 건강이 좀 이상하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그렇게 되면서 침해설까지 나오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유영아 변호사가 최근에 영남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 건강 문제 없다, 네. 또 조만간에 어떤 행보를 보일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이제 알려졌고, 네. 그 일환으로 이제 그 동화사를 방문하게 됐는데, 아마 동화사 방문한 거는 아마 좀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만큼 저희도 부랴부랴 동화사로 출동을 했는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의 1년여 만에 시민들 앞에 서는 거라서 굉장히 설렜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한 10시 반쯤 동화사에 도착을 했는데 네. 그 방장인 의원 스님, 주지인 능종 스님으로부터 이렇게 차에 내리면서 꽃다발을 전해받았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에 흰색 위옷과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제가 보기엔 좀 화사한 모습에 하면서도 단정한 모습, 그 정도 모습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부랴부랴 한 것처럼 시민분들, 지지자분들도 부랴부랴 오다 보니까 이게 예고된 방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환영을 하지는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랜만에 본 시민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예,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대통령을 굉장히 열렬하게 환영을 했는데, 네. 그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나면은 구름 같은 청중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환호하고 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 상당히 1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갑자기 절에 찾아온 신도들도 이제 대통령을 많이 환영을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했는데, 사람들은 대통령이 일단은 건강해서 다행이다, 네. 진짜 안 아프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주니까 정말 다행이다는 이런 반응이었고, 또 실제 대통령이 이제 통일 약사 열애대불 그쪽으로 보통은 이제 사람들 통일 대불 그러는데, 네. 그쪽으로 가실 때는 대통령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손을 만지는 분들도 예. 있었고, 또 한 번 더 하이소, 그게 뭐냐면은 대통령 한 번 더 하세요, 네. 하는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이 현장을 찾은 지지자분들 또 시민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한 번 더 하이소 이런 말씀하셨는지 좀 그런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좀 되게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아유, 그렇진 않습니다. 편파적인 이야기들이 아마 그 많아요. 발언을 하신 분의 그런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유추해봤습니다. 아까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좀 일축을 하긴 했지만, 그 일부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었죠. 허리가 안 좋아서 할머니처럼 허리가 굽어 있다, 그리고 치매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도해서 많은 지지자분들을 좀 우려했었는데요. 자, 오늘 동화사에서 본 모습 어땠습니까? 우려가 완전히 불식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었다고 판단이 돼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박 전 대통령의 모습 화사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네. 그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도 상당히 괜찮았는데, 문제는 그 시민들이나 기자들에게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네.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확대하지 말아 달라는 의미 안에서 한마디 안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뭐 이런 판단도 있고요. 이게 그 아까 우리 편집님이 말씀하실 때 약간 희청거릴 때 혼잣말은 이렇게 했다고 해요. 앞을 잘 안 보면 잘 넘어져서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좀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었다 아니면 완전히 건강하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근데 좀 뭐 이게 정업해서 말씀드리면은 건강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네. 이게 완벽하게 건강하다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다. 뭐 박 이렇게 전 해석할 수 있어요. 대통령께서 평소에도 현직에 계실 때도 말 많이 안 했습니다. 그냥 물론 그냥 화사한 미소 이게 완전히 트레이드 마크였고. 아무래도 또 1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 행보를 하신 네. 거라서 뭐 처음부터 너무 많은 메시지를 던지면 또 많이 주목받기 때문에 아마 점차 메시지를 좀 내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 뭐 잘못 헛디뎌가지고 휘청거렸다라는 그런 보도도 났지만 아마 그런 것들은 워낙 그 동화사 내 돌계단이 많다 보니까 앞을 잘 맞습니다. 보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도 잘 헛디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 큰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동화사를 방문한 계기는 뭡니까? 이게 방장으로 추대되기 전이었죠. 의원 스님이 지난 2월에 박 전 대통령 생일 당시 축하난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동화사 방문을 요청했고 의원 스님이 이제 최근 대한불교 조계종 80 총림 제2대 방장으로 방장. 네. 방장으로 추대된 거에 대한 축하도 이제 겸하면서 네. 동화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원 스님이 그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도 친분이 있었다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방문을 했다는 게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뭐 동화사 방문한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방장 말씀하셨는데 이 방장이란 직급 자체가 동화사에서 가장 높은 급수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박정희 전 대통령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또 재미난 일화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정치권이나 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분들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 행보라는 것은 서문시장일 거다. 왜냐하면 보수의 상징이기 때문에 서문시장을 처음으로 방문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자, 첫 공개 행보로 동화사로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게 뭐 좀 전에 우리 백 기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실제 이제 그 생일에 대한 축하남 보내주고 그다음 또 초청한 데 따른 동화사에 초청한 데 따른 것이기는 하겠지만 네. 실제 오늘 이제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을 해서 들었는데 실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방문할 거는 서문시장으로 자기들도 알고 있었는데 약간 의외다. 근데 의외라는 건 와서 보니까 이제 여기 와서 해석을 좀 달리 하게 됐다. 뭐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4월 1일 날 네.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서문시장 그래서 100주년 기념식. 실제 서문시장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의 그 어떤 그 트레이드 마크. 정말 뭐, 트레이드 네. 마크일 네. 정도로 보수의 성지라는 얘기를 하는 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이제 그런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서문시장과 박근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는데 직전에 서문시장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다시 며칠 안 돼서 거기 가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거기다가 또 불교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뭐 상당했었고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동화사를 가는 게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그분이 어떤 뭐 주목을 받기 위해서 간 건 아니지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서문시장 간 것보다는 동화사 간 게 훨씬 더 좋았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게 세태가 있잖아요. 우리 그 정광훈 그 목사하고 김기현 당대표, 홍준표 시장 뭐 등등등이 지금 이 보이고 있는 게 이게 기독교 교계 안에서 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이 안 좋은 모습이 있어서 여기가 좀 대비되는 모습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지도 않았겠나. 야, 그것까지 해석이 하려면 뭐 이렇게. 네, 그러면 사실 뭐 모두가 예상했듯이 서문시장을 맨 먼저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다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4월 1일에 서문시장을 가지 않았으면 그렇다면 만약에 서문시장을 맨 먼저 방문했을 텐데 일단은 첫 번째로 동화사를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 행보는 서문시장일 확률이 있습니까?
그다음 행보는 아마 서문시장 아닐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잠시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고, 딱 언론에서 보도도 나오기는 했는데, 네. 그 대통령 사저 주변이 바로 현풍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5일장입니다. 예, 5일장인데 아마도 거기에 방문을 하시지 않을까. 전통시장을 간다면 그 서문시장은 아마 다른 기회 있을 때 봐가지고 이제 어떤 그 굉장히 큰 어떤 이벤트 같은 걸 만들어서 가까운 실내에 가실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소규모로 점점 이제 늘려가면서 지지자분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찬후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만난다면 어떤 메시지라도 듣기 위해서 가까이 갔었는데, 아쉽게도 동화사를 빠져나가는 박근혜 대통령을 태운 차량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량 뒷모습을 봤죠. 예, 자, 그래도 아니 우리가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대통령께서 저 주지 스님하고 방장 스님하고 같이 오찬하는 장소가 템플 스테이다는 걸 네. 알고 듣고는 다시 이제 그 현장에 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 카메라 들고 그렇죠. 막 다 예. 이렇게 네, 해서 갔었죠. 예. 갔는데 거기서 이제 차량이 식사를 마치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허탈해 가지고 돌아오는데 저 유영하 변호사가 저쪽에 네. 처음 내렸던 장소에 다시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다들 뭐 총알처럼 다시 뛰어올랐죠. 정말 열심히 뛰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봤습니다. 네, 동화사에 사실 뭐 YTN, 연합뉴스, 뭐 지역의 모든 언론사 기자분들이 왔는데 템플스테이 가까이 간 것은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이 나가는 걸 보고는 간발의 차이라. 전 진짜 군대 제대한 지 한 20년 돼가는데 그렇게 뛰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유영하 변호사가 그 간단한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박 전 대통령께서 식사를 참 따뜻하게 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 등을 하셨다고 하고 네. 그 대통령이 평소보다 좀 많이 드셨다라는 말씀도 그 브리핑 됐었어요. 네. 그리고 유 변호사는 건강이 회복돼 외출한 것이니 정치적 의미 확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는데 네. 이게 좀 이상한 게 이게 그렇게 할 거면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오전에 시청 기자실 알려가지고 정치적 해석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알려야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보를 알려야 건강 이상설을 잠재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했는데 그거는 피상적인 거고 사실 나도 우리 백 기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정치적 해석을 막아달라 했지만 사실 뭐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년 뒤에 총선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연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또 속보가 났죠. 오는 19일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떤 목적이 다 있을까요? 일단은 그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뭐 재개나 이런 거는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특히 친박의 핵심이었던 최경환 전 네.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의 내년 어떤 총선 출마설 같은 게 또 지역에서도 요구를 하고 네. 그렇죠. 본인도 많이 있죠. 본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떤 명예 회복을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냐에 대해서 하나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바로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출마를 뭐 분명히 출마는 하긴 할 건데 네. 어떻게 출마를 어떤 형태로 출마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할 때에 사실은 구원회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정도로 내년에 이제 총선이 열리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다시 또 유영하 변호사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죠. 거의 이게. 99.9%죠 이거는. 근데 사실 뭐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이 네. 하방에서 대구시장을 나가겠다라고만 안 했으면 유영하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좀 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예. 있는데 이제 워낙 그 홍준표 시장 당시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파급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걸 뒤집어 엎을 수는 없었고 국회의원 정도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니, 있습니다. 뭐 이거 뭐 하여튼 그거 뭐 내년에 가봐야 아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지역에 공천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 안에만 있는 것보다는 공개 행보를 해서 뭐 이런 뭐 지지자분들이 우려할 만한 건강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축시키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유영하 변호사의 말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공개 행보를 좀 늘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최경환 전 부총리, 뭐 유영하 변호사 이런 분들도 있지만 또 우병우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관련된 분들이 지금 총선에 출마할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을 뭐 생각해서라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우리나라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이제 뭐 좀 전에 우리 진행자가 그 우병우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국민적도 비호감을 주는 그 친박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빼고 난 또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면서도 국민적으로 비호감을 주지 않는 네. 그런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다고 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또 그게 그런 정황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그다음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실제 이제 외부적인 활동, 외부 활동들을 하면서 뭐 장보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면은 네. 국민들도 상당히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오영국 대표와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억울한 탄핵을 당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선글라스 아재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최경환 부총리나 뭐 유영하 변호사가 만약에 여의도 국회로 입성한다면 이러한 좀 억울함이 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뭐 그게 지금 주장이잖아요. 억울하다. 뭐 네. 탄핵에 뭐 이게 뭐 증거가 조작됐다라는 지금까지 네. 주장이니까 그게 억울한 부분이 뭐 이게 해소된다라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가지고 있는 정치력이 회복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고 지금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도가 상당히 낮아요. 네. 뭐 30%, 35%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한 40% 가까이 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정확한 35% 정도로 보이는데 이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필요해질 거예요. 그게 김기현 당대표가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되든 그리고 오히려 또 하나는 이제 반대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김기현 당대표나 국민의힘 아니면은 윤석열 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메시지를 내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30%가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이 정치권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또 만약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면 이거 개인적인 의견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지금 여기 대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잘한다? 그러면 오늘 지지자분들도 동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좀 잘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어떻게 뭐 한 번 더 하이소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공개 행보가 약간 좀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최정환 편집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사실은 두려워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존중해야 되는 사람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이제 좀 불안하면서도 그 존중해야 되는 그래. 그런 쪽으로 흐르는데 그래서 아마 김기현 대표도 19일입니까? 그 네.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예방한다고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도 아마도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달될 수 있을 거고 또 김기현 대표도 그냥 단순한 예방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뭔가 어떤 작은 선물 같은 거라도 전달해 드려야만이 네. 일단 그거 작은 선물 중에 하나는 유영하 변호사의 총선이다 이렇게 해서 그 유영하 변호사만 있는 거는 아닐 거고 박근혜 아니, 작은 대통령의 선물. 그릇이 그렇게 작지는 않으니까 아니 그 작은 선물. 유영하 아닌 또 다른 뭐 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까지 뭐 교도소 계실 때부터 뭐 엄청 네. 지지해왔던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같은 사람들도 있고 네. 또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 지지했던 그리고 성원해왔던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정계에 입문시키는 정계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그 지금 사실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특히 보수가 하는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 많이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 마음을 좀 더 회복시켜주는 그런 대통령의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총선 나간다면 뭐 굳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을 받지 않아도 뭐 공천은 조금 쉽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 외에도 아마 김기현 당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좀 큰 선물을 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제 기억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배웅을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뒤돌아보고 인사를 하지 않아서 기사가 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만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 앞으로 아마 신경 써야 할 대상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아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급하게 마련한 이슈 추적 특집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